서치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동해는 이스트시가 맞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제 이스트시를 표기하게 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에 이 안산에 놀러 왔다가 이 표지판 뭐지? 재밌겠다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금 구경하고 가려고 하던 찰나에 사장님께서 여기를 오셨으면 요거는 보고 가셔야죠 하고 이렇게 공간에 특별한 애들을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누구신가요? 저는 미국 간 지 한 35년 된 미국 교포고 지금은 뉴욕에서 앤틱 딜러를 하고 있어요. 딜러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앤틱 딜러라는 개념을 좀 많이 없는데 네. 골동품 관련돼서 경매라든가 앤틱 시장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한국 또는 일본 또 중국 관련된 자료를 이제 구입해 와서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프라이빗 콜렉터라든가 또는 기관들에 납품하는 그런 게 이제 앤틱 딜러예요. 앤틱한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 분들이 앤틱 골동품 하면 도자기니 가구니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고지도 그다음에 고서 책들 서류 네. 100년 200년 그 전 300년까지라도 남긴 자료들 우리가 20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자료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외국 사람이 본 자료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또 가깝게는 이제 전쟁 자료들 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이제 좀 연구도 하고 트레이딩도 네. 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결국에는 이 앤틱한 제품들 중에서도 아시아권과 관련된 서양의 고서 고지더가 사장님이 수집하고 있는 컬렉터 중에서 제일 주된 맞습니다.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고서 고지도들을 이렇게 박물관이라던가 수집하는 곳들은 많은데 서양의 고서 고지도를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판매하는 서점은 국내에 없으니까 저희가 유일하고 저희 서점은 상당히 비싸요. 책 한 권에 한국 분들도 유럽 여행 많이 가시지만 초판본들 네. 우리가 아는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이라든가 J.K. 롤링스의 해리포터 초판본 다 100만 부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판본 문화라든가 네. 그런 콜렉터 문화가 많이 있어요. 문화적인 네. 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다 또 누가 서명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런 또 사인본 네. 또 가치가 또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인데 옛날 대통령이 사인했다 그러면 또 아무렴요. 소장자의 네. 또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콜렉터 문화로서는 이런 책, 이런 서류, 사진, 또 지도 그런 게 이제 한국도 이런 이제 트렌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서양 고서 고지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탐험을 해서 새로운 땅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네. 호주도 발견되고 아프리카 바스코다마 그쪽도 발견되고 다 이렇게 발견되면서 지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탐험 나갈 때마다 네네. 새로운 게 발견되니까. 그럼 모든 그런 역사, 자료, 과학 기술이 통합된 게 고지도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몇 년도에 어디가 발견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페르주가 최초의 1790년도에 이제 동해안을 탐험하거든요. 라페르주 함대에서 처음 그 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발견한 사람이 당시 프랑스 해군 사관학교 교수인 다슬레 교수예요. 그 교수 이름을 쳐서 그때 처음으로 울릉도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한 150년 이상 다슬레로 나와요. 울릉도가. 1950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울릉도다. 네. 그게 이제 세계 지명 쪽에서 이제 업습돼가지고 이제 울릉도로 바뀌는 거죠. 그 전에도 국내 지도에서는 울릉도라고 표기는 돼 있던 곳인 있었죠. 거죠. 네, 발릉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발릉도. 서양하고는 우리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서양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다슬레라고 표기됐었죠. 흥미롭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불렀는데 네.
한국 사람들 한국만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그렇죠. 해서 그걸 말이 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좀 저 뒤에 요 뒤에도 이제 저 보이지만 저게 불과 1630년 지도인데 한국이 유럽에서는 섬으로 맞아요. 그려져요. 네, 그때 보여주셨죠. 네, 끼기에 350년 전이에요. 근데도 한국을 저렇게 섬으로 그려요. 그렇죠. 왜? 와보진 않았는데 뭐 강 건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제일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이스트시에 대한 네네. 논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1700년도까지는 다 코리안시, 뭐 네네. 이스트시 이렇게 표기가 되다가 1700년도까지 까지죠. 네. 180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뭔가 힘을 써가지고 재패니즈시로 변경이 되는. 원래 바다 이름은 네.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도 민감하지만 유럽에서도 다 민감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불러라 요새는 그러거든요. 아. 우리나라 고지도나 일본 고지도는 바다 이름을 거의 새긴 게 없어요. 표기한 게. 왜? 바다로 나가는 해양 국가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똑같이 이런 막 공도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 안 내려고 섬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섬을 비워라 공도. 그래서 섬에서 막 이렇게 자보기도 하고 섬에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가 아닌 거예요. 네. 바다 이름을 그냥 지도에 쓸 그런 뭐 이유도 없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앞바다 저 뒷바다 뭐 이렇게 가서 뭐 고기 잡자 뭐 그런 식이었지. 네네. 저도 많이 못 봤어요. 한국 지도나 일본 지도나.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고지도에서. 네네네. 여기 보면 1595년 지도도 바다 네.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럽 사람들의 방향에서 보면 이제 동쪽으로 가니까 동해 또는 뭐 동방해. 그다음에 1700년도는 그 옆에 한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시로 해서 이제 시 오브 코리아, 또 메르데 코리아, 뭐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이제 프랑스 지도나 영국 지도 다 이렇게 나와요. 정책이 이제 폐쇄되고 이제 무역을 다 문 닫고 그런 차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거기서 이제 VOC라고 그러는데 동인도 회사가 이제 나가사키하고 무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가는 길이니까 시 오브 재팬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800년대 그래서. 거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변기 표기도 이제 좀 나오는데 네. 바다 이름은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픽스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그 서양 지도를 가지고 본 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아. 예.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는 1800년 지도는 시 오브 재팬 지도도 전시해놔요. 왜? 바다 이름은 없다가 한국해로 나오다가 네네네.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저거 보여주기 자체가 위해서. 뭐 지도로서 나타내는 역사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모두 다 보여줘서 선택하는 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이런 고서와 고지도들은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아마존 회사랑 똑같은 연도 1997년에 네. LA에서 저는 이제 그 전문 서적, 의학 서적, 기술 서적 그런 원서를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해외에 유통하는 온라인 회사를 처음 차렸어요. 책 유통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부터 해가지고 많은 도서관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게 한국에 관련된 그런 옛날 자료, 고서적 네네네. 그런 쪽을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가니까 한 8만 권이 나오더라고요, 목록이. 네, 한국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다가 이런 책, 저런 책, 그다음에 이런 지도, 저런 지도를 납품하다 보니까 네네. 동해가 이슈가 되고 네네. 독도가 이슈가 되고 또 백두산이 이슈가 되고 왜냐면 이름이 다 뭐 다르니까 다르고, 예, 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고서 고지도에 또 이런 한국, 일본, 중국에 관련돼서 또 그런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구나. 네네. 내가 못 든 게 있으면 또 구하러 가고. 네네. 그래서 1년에 뭐 전시만 한 20군데 비행기만 한 60번 타요, 매년. 세계적으로 다니셔야 다니는 하니까. 게.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60번씩 네. 항상 탔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구하는 게 이제 희열이에요, 희열.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죠. 근데 보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가 지금도 유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봤을 때 그 희열. 야,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밀턴이 쓴 신라권, 로스트 네. 파라다이스구나. 그런 거마다 기쁜데 역사에 나와 있지 않는 책을 네. 발견했을 때는
죽어요, 죽어. 그러겠다. 분명히 한국 관련된 책인데 코리아로 네. 써있는데 어디든지 기록이 없는 책이에요. 네, 그런 걸 만들었을 때가 상당히 희열이 있죠. 그 전부터 원래 이런 서적들이랑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존 생길 때 97년에 네. 전 세계 이런 이제 그 일반 책 데이터베이스 거의 한 1,000만 권 네네.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구비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각 대학 이제 공급을 했죠. 한국 대학교 그러니까 도서관들 네.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일반 전공 서적들을 공급을 했죠. 네네. 그때 당시는 고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 그러니까 네네. 뭐 의대에서는 의학 서적이 필요할 거고 공대에서는 이제 공대 관련된 서적.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은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드렸죠.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교도 전공이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대학은 이제 수학 했는데 수학하고 그다음에 UCLA에서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MSCS 하다가 졸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어차피 수학이 기초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전돼서 인터넷 쪽으로 사업하고 인터넷 사업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또 이게 책이 됐고 책을 하다 보니까 고서가 됐고 고서 안에는 또 고지도가 들어있으니까 네네. 고지도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수학하고 이거랑 연관 되느냐 근데 연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희한하게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서는 엄청난 신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쓰는 네, 게. 네, 네. 그러니까 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더 오래된 데이터를 그렇죠. 접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아. 이 공간을 차리신 지는 얼마 안 됐다면서요? 1년 반? 네. 1년 반 됐고요. 그 전에는 바로 옆에 빌딩에 있었는데 어디다 보니까 커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좀 갤러리 같이 꾸며놨는데 네네. 그 전에는 저희 고객이 네. 뭐 박물관이나 또는 기관 뭐 교수님이나 이런 소장가들이라 이게 또 책이 다 액수가 있다 보니까 고서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었는데 그냥 박물관에다 팔고 기관에다 팔고 뭐 끝이니까 네. 이런 거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오픈 좀 하자. 네네네. 그래서 뭐 책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라도 그냥 보세요. 네,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거 진짜 뭐 장갑 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네. 우리 장갑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는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사진도 찍으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오픈해 놨어요. 참 저는 여기 그때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좀 더 문학이라던가 이런 역사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도 재밌었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요. 이런 분야들을 그래도 저는 재밌게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냥 이렇게 박물관을 다니는 것 말고도 또 원본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욕심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솔직히 전 손님이 많으면 좋긴 좋겠지만 이걸 다 일일이 보고 그러면 이제 또 뭐 회선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프라이빗하게 네네네. 유럽 고서점이 그래요. 유럽 고서점은 거의 다 어포인먼트 온리.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시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손님이 원하는 걸 다 꺼내서 보여드리죠. 네. 아예 그냥 프라이빗하게 네네. 럭셔리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뭐 와인도 한잔 하면서. 야. 저는 사람이 오면 제가 설명을 참 해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섬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역사 관련 보신 분이라든가 뭐 해양학자라든가 네.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원본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항해 쪽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광고 같은 건 하고 싶은데 또 겁도 나요. 네네, 겁도 그러겠죠. 나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라도 어떻게 좀 아름아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창구가 생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Why This Job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만의 Why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유통해 봤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와이너리 같은 네. 세제용품 같은 것도 해봤고, 일단 좀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이런 게 있었네?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한국에 네.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었던, 이런 것도 한국 분들도 좀 이런 거 좀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없는 것들을 좀 많이 소개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보신 지구본도 이스트시로 써 있는 지구본도 전 세계 없어요. 네. 전 세계 모든 지구본은 거의 90% 이상 Sea of Japan으로 돼 있어요. 네네. 지도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아. 한 지구본은 더 안 바뀌죠. 아. 근데 이제 이태리 조폴리 회사에서 네. Sea of Japan을 이스트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네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거, 알지 못한 것들을 한국에 소개시켜주는 게 유럽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된 아. 책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발굴해서 좀 국내 학계라든가 네. 그런데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거. 이렇게 네. 너무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뭐 시민도 좋고 일반 뭐 대학생들 좋고 학자들도 좋고 그런 분들이 와서 마음대로 보고 논문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이런 고서점에 가면은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아.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면 뭐 갖지 마. 뭐 찍지 마.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손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죠. 솔직히 제가 하나 무식한 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유럽 딜러들이 TJ 이거 한국 책이다. 근데 보니까 다 한자고 뭐 강의 몇 년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중국 왕이야. 우리나라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책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뭐 태종 몇 년에 뭐 해, 태종 몇 년에 뭐 했고 하는데 책은 다 중국 연어로 쓴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안 배웠거든요. 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애한테 너희 나라 책도 모르냐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특히 뭐 조선, 뭐 고려 관련된 저런 자료를 많이 모으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으니까 다들 모르는 거야. 서양에서 출판됐던 만들어졌던 그런 물건들이 한국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게 제 이제 두 번째 Y. 아.